로스팅을 하지도 않은 날에 민원이 들어와요. 로스팅을 했다고 막 경찰이 매장에 와요. 그냥 민원 넣는 거예요. 이제 그 싸워요. 그냥 시원하게 욕하고 저는. 아 진짜요? 네. 욕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 커피를 주면은 안 하겠다. 그냥 고소한 거 위주로 드렸어요. 게이샤를 달라. 과테말라 계시니까 더 좋은 거 달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스타의 월커 월요일의 커피 라이브 로스터의 밤 에피소드 2로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MC를 봐주실 챔프 스페이스의 우리 강민서, 요즘에 전업 MC라고 좀 불려가지고 네, 부캐 열심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부캐가 지금 본캐를 앞설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생각보다 커피 잘하고 돈 잘 벌고 있어가지고 챔프 스페이스 대전점과 그리고 부천 현대백화점 얼마 전에 오픈했습니다.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안스타에서 진중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강민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중한 이미지가 그래도 앞으로 꽤 걸릴 것 같아서 부단히 좀 노력을 해주셔야겠다라는 네, 좀 너만 잘하면 말씀을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로스터의 밤 에피소드 2로 함께 해주실 우리 또 로스터분들 또 소개를 해드려야죠. 시그니처 로스터스, 네, 우리 장문규 대표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로스터스 대표 장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인퓨즈드 킬러. 아하. 킬러. 저는 다 끝났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수입이 안 되고 있다. 이제 수입이 안 되고 있다. 시작부터 약간 수입이 줄고 있다. 줄고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덴티티 커피를 운영하는 윤원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두 분 오랜만에 모셨는데 오늘 장문규 로스터님은 이 옮기고 처음이시죠? 네 세트를. 맞아요. 처음. 네. 그래서 오늘 맞아요. 헤매셨더라고요. 또 헤맸습니다. 다른 집을 가서 다른 데로 가셨다가 제가 봤을 때 오늘 지금 굉장히 피곤하신 상태라서 약간 좀 몽롱하셨던 것 같아요. 집을 찾으시면서. 왜냐하면 또 여러분 지금 두 분께서 엄청 지금 바쁘신 맞아. 와중에 또 오신 게 이제 진짜.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석 때 전에 이제 물량을 또 쳐내야 되니 로스팅을 또 많이 해야 되니까 추석 전 주문을 오늘 한꺼번에 로스팅하고 오시느라고 지금 두 분이 지금 맞아 진짜. 정신없이 로스팅하고 왜 하필 오늘이었나? 그러니까요. 네. 이거 노리지 않았나? 우리가 배려가 없으니까 배려가 없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상순 PD님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제 탓이 아닌 상순 PD님 탓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그래도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근황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두 분의 근황. 우리 장문규 로스님도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냥 똑같이 커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브러스컵 대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미친 듯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브러스컵 대회가 이제 강릉에서 10월 12, 13, 14, 15일 이렇게 4일 동안 열리게 되고요. 저는 또 거기에 이렇게 부캐로서 MC로서 참여하게 됩니다. 부캐 맞나요? 네, 부캐 맞습니다. 거의 앞지를 것 같아요. 부캐를. 그때 그럼 현장에 가면은 뵐 수 있나요? 우리. 네, 현장에 가면 아마 제가 또 MC석에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월커 보고 왔다고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면 가서 사인도 해주시고. 네, 그럼요. 제가 그 선물도 선물 엄청 많아요. 그래요? 네, 꽤 많아요. 이런 그 소소한 배지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각종 뭐 드립백, 커피, 스페셜 이벤트 바에서 하시는 분들 또 뿌려야 되는 선물도 많기 때문에 뭐 안스타 월컵 보고 왔다고 하면 SCA 사랑해요라고 또 한마디 해주시면 주체가 다르니까 그럼 명확하게 해야지. 가게는 거기서 안스타 보고 왔어요라고 해서 SCA에서 나온 여전사 물건을 주면 월권이 그러네. 이거는 그러네. 너무 권한 낭비. 그러네. 윤원기 로스님은 네. 근황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로스팅실에서 계속 있고요. 로스팅실에서 상주하고 있고요. 라꾸라꾸로. 그냥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그 동료분들이 많아져가지고 그 정도는 아닌데 일주일 내내 공장에서 상주하고 있고, 저도 브로스컵을 신청은 했는데 아직 스크립트도 안 썼어가지고 여유입니까? 네, 이제 아니면 어차피 1등 못하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하는 겁니다. 네, 열심히 이제 준비해야죠. 야, 어떻게 보면 오늘 완전 딱 겹쳤네요. 저도 오랜만에 나가는 거라 브로스컵을. 장문기 대표님은 진짜 브로스컵 진짜 많이 나가셨어요. 네. 그 거의 2등, 3등 뭐 이렇게 계속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아픈 데를 이야기하세요? 아니 근데 왜냐? 아니 2등, 3등 아니야. 전 부르는데. 잠깐만.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아니 1등, 아니 2등, 3등 아니 2등, 3등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2등 지금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라 2등이 얼마나 1등이 엄청 노력을 많이 아니면 하시죠. 1등이 아니어서 1등 해봤다고 또 맞습니다. 사실 여기 뭐 월드 2등 앞에서 뭐 이렇게 나불날 건 아니긴 한데. 그러네요. 그렇다. 네, 파이널을 계속 올라가셨잖아요. 맞아. 네, 많이 출전을 했고요. 한 8년 차. 이번에 참가함이 7번인데. 7.8기. 네. 오, 그러네 진짜. 요번에 참가하면 7번이에요? 8번째. 이번이 7번이죠. 7번째. 일곱 그러면 한 번째. 번 더 나가셔야 돼. 팬데믹 때문에. 안 좋아. 진짜 한 번 나빴어. 와, 진짜 나빴어. 한 번 더 나가래. 이 무자비한 사람. 말이 그렇다. 7.8기라는 말이 있으니까. 예. 저는 근데 사실
우리 장 대표님께서 이제 브로스컵에 참가하는 거를 매번 이렇게 또 보고 응원도 되게 열심히 많이 하는 입장에서 그 사적인 질문. 왜 매번 나 이제 안 나갈 거다라고 선언을 맞아요. 하시고 또 나오시고 아 그래요? 안 나갈 거라고 선언하셨어요? 매번 그랬어요. 하세요? 마지막이야. 나 이제 두 번 다시 안 나올 거야 하고 아, 나서 궁금하긴 하다. 다음에 어느새 신청해놓고 아 그래요? 거의 한 4번 5번 번복이 아, 진짜요? 아니고. 네, 그랬어요. 아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반가워요. 항상 볼 때마다 아는 얼굴이 또 있고 아 이분이 또 어떤 커피로 또 어떤 주제로 또 들고 나올까 또 궁금하기도 하고 워낙 또 잘 하시니까 이유가 일단은 있으신지. 제가 끝나면 아쉬운 것도 있는데 아, 너무 힘들다. 아 그렇지. 제가 첫 대회 때 3등을 하고 그 다음 대회 때 2등을 하고 주변에서 시선들이 그 다음은 뭐 내가 장몽기가 1등이 아니냐 이런 압박감이 있었어요. 아, 그치, 이제는 그치. 뭔가 너무 잘해야 되나 싶어서 했는데 그때 이제 12등 제일 성적이 아. 안 좋은 12등이 나오고 그때 이제 좀 많이 힘들어서 아 그만 나갈까 했는데 이제 주변 분들이 응원이 일단 많이 해주셨어요. 주변 분들이 나와라 해서 하다가 또 이번에는 작년에는 제가 너무 큰 실수를 해서 무슨 시간 실수를 초가 아 진짜. 7초나 해버려서 이미 접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파이널 3 네, 그때 3등 했어요? 7초 3등인가 맞죠? 했는데? 아, 네. 아니, 파이널에서 네. 파이널에서 네. 네. 그러니까 본선은 1등을 올라가는데 맞아. 거기서 이제 그 제가 파이널 커피들 다 먹어봤었거든요. 맞아. 아, 그 저는 자리에서. MC 네, MC로서 그거 하려고 나가는 거라서. 아 근데 부럽다. 네, 진짜 맛있었어요. 네, 음. 그때 두 가지 섞으셨죠? 맞아요. 네. 두 가지 섞었어요. 완전 델몬트 포도 포도 주스 주스. 먹는 맞아, 것 맞아. 같은 느낌의 커피였어요.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뒤도 되게 클린하고. 다 드셔보셨어요? 세로아주라고 네. 데보라. 그 진- 두 개를 네. 발명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이번에 네. 나가는 거 먹을 수 있나요 한번? 제가 보내드릴게요. 진짜요? 오. 남겨주세요. 저희. 다 오. 보내드릴게요. 우와 네. 진짜요? 저 이거 피디님 이거 네. 녹화해 주세요. 바로 이게 박제에다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시나요?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도 브라질 쓸지도 몰라요. 확실히요? 저번에 인도네시아 그래요? 떴으니까 저, 저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아 그래요? 제 최고 등급이었어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네. 11등. 그래도 꽤 높은 등수였네요. 네. 야 11등이면 저는 되게 높아 보여요. 높죠. 네. 그대는 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높죠. 130 몇 등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니 130몇 1450 아니에요? 1300명. 민선님 우리 근황 MC님 강채M MC 저는 요즘에 대전이랑 부천이랑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KTX 전기권 끊어놓고 와. 엄청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부천점 얼마 전에 오픈했기 때문에 장사 잘 되나요? 네 장사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제 색깔을 계속 또 녹여내야 되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가면은 브루잉 커피도 있어요? 네 브링도 있고 시그니처 커피 칵테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칵테일도 있고. 네. 백화점에서. 네 커피 칵테일. 알코올이 돼요? 알코올 되죠. 일반 음식점으로 네 가지. 어떤 메뉴 제일 추천하세요? 만약에 이거 방송 보시고 가면은 이거 하나면은 꼭 먹어봐야 된다. 그래도 시그니처 메뉴인 챔슈, 아인슈페너 계열이랑 그리고 시그니처 커피 칵테일 먹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18년도 제가 세계대회 나갔을 때 결선 무대에서 만들었었던 시그니처 음료를 현장 상황에 맞게 좀 재해석한 음료에 조금 더 캐주얼하게. 그래서 일반인 분들이 드셔도 좀 괜찮은. 알코올 도수는 11도 정도 되는데 좀 세네요. 네, 지금 현재까지 저희 한 자리에서 다이렉트로 드셨던 최고 기록이 7잔이셨어요. 금액을 다 받나요? 7잔. 그럼 다 받죠. 그게 할인이. 근데 그거 막 깨면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왕돈가스도 뭐 깨면은 무료로 주고 이런 거 있나요? 그 과일 서비스로 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로스팅 이야기를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두 분의 로스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로스터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했는지. 우리 이번에는 윤원균 네, 대표님부터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커피 좋아할 때부터 막 난로 같은 거 있잖아요. 뜨거운 난로에다가 이렇게 프라이팬에 볶고 막 그랬어요. 생두를 사서 그 막 21~22살 때.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신기한 거예요. 바뀌는 게. 그때부터 볶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제 전공이 또 이런 기계 쪽이다 보니까 로스팅 기계 만드는 것도 궁금해했고 애기 바리스타 때부터 시작을 했어가지고 로스팅에 관심이 기본적으로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통돌이도 해보고 막 프라이팬 같은 것도 해보고 하다가 바리스타 로스팅을 계속 하다가 운 좋게 그 스트롱홀드에 들어갔죠. 그 엔지니어로. 그래서 그때 기계를 되게 많이 만들어 봤어요. 그래도 제가 만든 게 몇백 대는 될 텐데 그 만들어 보다 보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잘 볶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 그 전에 로스터를 하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거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시작은 되게 빨리 했죠. 근데 되게 빨리 벽에 많이 부딪히기도 했고 그랬는데 제가 바리스타랑 이렇게 겸업을 하다 보니까 천직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 로스팅이라는 일이. 그 회사를 나오시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로스터리를 창업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바리스타랑 로스터를 겸업했는데 너무 잘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고요. 그래서 커피를 좋아하는 순간부터 볶아왔다. 어떤 형태로든 꾸준히 볶아왔어요. 그냥 카페였는데 그냥 뜨거운 그런 가스난로 위에다가 콩을 볶아 보기도 하고 막 욕도 많이 먹고 했는데 그때부터 뭔가 재밌다라는 걸 느꼈다 보니까 그게 계속 발전돼 온 것 같아요. 신기하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로스팅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도 로스터로서 일을 네네네, 해보셨어요? 네네. 그건 어디 개인 카페에서? 개인 카페. 천안에 있는 개인 카페. 그때 그냥 로스터로 취업을 하신 거예요? 네네. 난로 위에서 사실 진짜 잘 볶여요. 로스팅 진짜 잘 볶여요. 진짜 그 일하던 카페에서 난로 위에서 로스팅을 거기는 했어요? 그냥 카페였고 거기서 이렇게 볶다가 로스터리로 취직을 했어요. 아. 그 볶는 걸 보고 스카우트 했어요. 거기서 그러고 있던 걸 보고. 그렇게 로스터로 스카우트. 네, 그렇게 막 하고 있다는 걸 보고 네. 손님이었는데 제가 막 그거를 난로에서 볶은 거다. 네. 그때 볶은 콩도 기억나요. 콜롬비아 모틸론이라는 콩이었어요. 모틸론. 제가 샀어요. 그거 사가지고. 그 그러고 있으니까 와서 일해보라. 그래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도 썼던 기계가 스트롱홀드였어요. 스트롱홀드 진짜 초창기 때. 와 그러면 진짜 주창이구나. 네, 그래가지고 스트롱홀드에 관심도 많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로스팅을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 제조 쪽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로스터로 근데- 커리어를 하다가 갑자기 제조 회사를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커피도 좋아하고 잘하는 게 기계 만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걸 잘 섞어볼까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발전이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곳에서든 배울 건 있으니까 근데 계속 디벨롭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아이덴티티를 창업하시게 되신 거고. 네네. 정문규 로스터님은 어떠다가 로스팅을 하시게 되셨는지. 저는 반대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로스터라고 천직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저는 원래 처음 커피를 할 때부터 바로 대회를 나갔어요. 네, 그쵸, 대회 그쵸. 봤는데 동영상을 봤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시연을 하고 이런 거 너무 멋있어 보이다 보니까 그냥 일단 무작정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맨날 예탈을 하다가 이제 BAOK라는 이제 KMBC 룰을 따르는 WBC 룰을 따르는 그 당시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의 콩을 들고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볶은 커피는 무슨 맛이 날까 해서 시작을 해서 내가 볶은 커피도 내가 추출을 해서 시연을 해보자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라이트 로스가 거의 없었어요. 11년도? 진짜 네, 오래됐구나. 11년도 때부터 대회를 나갔으니까 와 진짜 일찍. 네. 진짜 제가 12년도 첫 대회였는데 어. 11년도면 진짜 네. 빠르다. 저도 12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커피를. 11년도에 4개인가 5개 대회를 나가는데 다 예탈이긴 한데 그때부터 이제 내가 로스팅한 커피는 어떤 맛이 날까 해서 추출을 해보다가 이제 대회를 나가는데 그 당시에 유명하신 분들 그 당시에 또 있잖아요. 네, 대회를 많이 나오시는 분들인데 저는 이제 그분들보다 훨씬 이제 애기이고 커린이었고 나이도 그때 엄청 어렸어요. 맞아요. 그쵸. 네. 했는데 스코시트 받아 보니까 이제 뭐 작살이 났죠. 맛에서 맛이 없다. 근데 이제 시연은 잘한다고 이제 돼 있었어요. 시연이나 이제 흐름은 잘하는데 커피 맛이 없다. 왜냐면 다들 라이트로스에서 나오는데 저 혼자 2차 크랙 넘어서 대회를 나가다 보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혼자 이제 그때 어디 카페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네 맞아요 카페에서. 그때 파이브 브링에서 일하고 아니, 계셨어요? 그 전에. 그 입사하기 전에요? 전에는. 난 또 도영세 팬이 그거 안 그러니까. 가르쳐줬나 아니야. 했네. 2차 크랙. 나쁜 사람. 이 라이트로스 알려주신 건 이제 도영수 바리스타 시절. 그때부터 이제 라이트로스를 이게 라이트로스구나 하면서 이제 거기에 빠져서 했는데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로스팅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에스프레소 추출이 좋고 브루잉을 내리는 걸 훨씬 좋아해요. 그래요. 재미있고. 그래서 그렇게 대회를 나가시는구나. 네네. 그러면 그때부터 대회는 다 나가셨어요? 에스프레소 브러스컵 로스팅 아니요 이렇게? 그때는 BOK라는 대회랑 뭐 WSBC 1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 KBC 그 당시는 그것만 나가다가 계속 예선 탈락을 하니까 뭐가 잘못된 걸까. 근데 이제 커피 맛이 잘못된 거구나 해서 카페 투어를 다녔죠. 그 당시 유명했던 카페를 다니면서 와 이제 커피에서 이제 주스 같은 맛이 나고 오렌지 맛이 나니까 그 카페가 어디였어요? 그렇게 처음에 처음에 갔을 때가 이제 두 군데인데 파이브 익스트랙트하고 그다음에 커피렉 신사동에 있었을 때 그 두 군데 가서 이제 충격을 먹고 이직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도영수 바리스타 그 파이브 브링 옮기셨을 때 딱 그때 이제 입사를 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그리고 나서 거의 바로 대회 우승하신 맞아요. 거죠. 그때도
커핑 대회로 2번 나갔어요. 근데 2번 다 예탈. 음. 네, 하고 이제 로스팅 대회랑 그때는 로스팅 대회랑 사이폰 2개를 같이 했었어요. 다 나갔네. 저는 안 나가는데 2개를 동시에 했었을 때 하나를 선택을 했었어야 돼요. 제가 뭐 어떤 대회 나갈래? 도영수 바리스타가. 그래서 사이폰은 그때 도영수 잘하셨으니까 재밌고 하는데 저는 사이폰의 맛을 좋아하진 않아서 로스팅 대회를 나가보겠다 해서 그것도 거의 80명이 정원이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어요. 거의 마지막 날까지 해서 다 차는 정도. 네, 그래서 70몇 번으로 이제 접수하시고. 해서, 접수가 들어갔죠. 저 그러면은 그때 그 전까지는 로스팅을 안 하셨어요? 그냥 하긴 했는데 네. 거의 그때는 제가 콩을 사서 뭐 한 백을 사서 혼자 이제 연습하는 정도로만 하고 나중에 조금 되니까 이제 도영수 바리스타님이 이제 좀 맡기시고 하면서 같이 하다가 근데 세계 2등까지. 그럼 바로 그 첫 로스팅 대회 나가서 맞아 첫 로스팅 대회 국가대표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세계대회 세계대회 나가서 나가서. 2등까지 하신 네. 거예요? 뽀까 보다 보니까 나 잘 먹네. 이게 더 그러네. 진짜 천재. 천재야 이 정도는. 그렇게 하고 로스팅을 시작하셨어요? 그럼 여기네요? 거꾸로네요? 네. 대회에서 저는- 우승을 해가지고 로스팅 맞아요, 안 할 수는 맞아요. 없잖아. 그치. 네. 국가대표 됐는데. 맞네. 세계 2등인데 안 할 수가 맞아요. 있나? 저는 로스팅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바뀌었죠 제가. 왜냐면 그때 엄청 어렸었어요. 제가 25살인가 맞아.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트라우마가 있긴 한데 사람들이 저를 이제 실력으로 우승한 게 실력으로 아니다. 운이다. 맞아. 왜냐면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제가. 근데 어릴 갑자기. 때 우승하신 분들이 그런 게 좀 맞아요, 공통점인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너무 제가 힘들었어요. 우승을 그때 안.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32등. 1320등. 1320등. 아니 저 장문규 대표님이랑 그래도 이제 이렇게 선수로서 계속 오래 맞아요, 같이 맞아요. 알아오면서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렸던 적이 사석에서. 맞아요. 너무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하고 나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거에 대한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맞아요. 계속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나 분명히 실력이 있는데 마치 내가 정말 운으로써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의 어떤 생각 좀 깨부시고 싶다라고 해서 계속 나가신다고 해서 되게 리스펙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너무 그때 음. 저를 이제 너무 막 맞아. 그 옛날에는 그러셔가지고 와 세계대회에서 내가 이제 보여주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나는 진짜 아예 뭔가 업계에서 묻힐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혼자 느끼는 걸 수 있는데 주변에 그런 소리가 좀 들리니까 또 혼자 좀 뭐 더 근데 과하게 10년 생각할 전인 수도 걸 있는데, 또 네. 감안하면 네, 그래서 열심히 했죠 진짜. W6로 로스팅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많이 없었어요. 6도 많이 없고 기세 많이 쓸 때가 아니니까. 세계대회 때. 네, 세계 기세 써야 되는데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달밖에 이제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 이제 저는 집이 안양이고 연희동까지 출퇴근을 원래 했었고 그 근처에 그래도 집 근처에 있었어요. 군포에서 로스팅을 하고 그 3kg짜리로 한 12배치 또 들고 매장 출근해서 또 그 커핑하고 또 이제 왔다 갔다 이거를 계속 해서 그래서 어떻게 세계대회에서 운이 좋게 또 됐죠. 아닙니다. 실력으로 실력으로. 아니 그때 1등이랑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엄청 적게 났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가장 하이 랭커가 장문기 대표님이시죠? 그죠. 네. 로스팅, 네, 로스팅 네. 분야에서. 네. 세계 2등이니까 너무 아쉽다. 그때 딱 1등을 했었으면 좀 좋았겠다. 1등 했어도 뭐 시세 마시는 분들이 아. 많아서서 2등 해도 시세 마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재밌었던 게 로서리를 차리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등 떠밀려 차린 느낌이에요. 저도 로스팅 챔피언이니까 이제 로스팅 그렇지. 회사 한번 운영을 해야지 해서 했는데 처음에 납품을 하는데 그 아로마벨브가 왜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그 정도로 무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면은 이제 아니 근데 오해 받을 만했네. 네. 로스팅만 잘하는 거야? 그냥 사업은 모르겠고 로스팅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나머지는 아직까지 너무 초등생인 거지. 그러니까 약간 재능이 있었던 거지. 그치. 거기에. 네. 그 배송을 그러니까 거래처 배송했는데 이게 너무 부풀어온다. 그때부터 알고 그래서 아로마벨브 달아야 되는구나. 그 시그니처 할 때요? 진짜 처음에 초창기 때. 대박이다. 재밌다. 첫 거래처에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필요하구나. 안 돼요. 왜? 나는 그게 어떤 포인트인지 이해가 되는 게 원래 가서 빨리 챔피언이 되잖아요. 그리고 빨리 창업하잖아요. 그러면
스승이 생기기가 어려워. 아, 그러니까 이거 맞죠. 내가 모르는 걸 네, 물어보고 그쵸, 싶어. 그쵸.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나는 이미 국가대표고 이미 뭔가 입상을 했으니까 원래 모를 때는 물어봐야 되잖아. 맞아요. 배우고 빨리 네.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싫어.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뭐 맞아요. 가서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한 거 어색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들이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사실 있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윤홍균 대표님이랑 장문기 대표님 같이 모셨지만 되게 디테일하게 하기로 굉장히 맞아요. 소문난 장문기 디테일 대표님 장인들. 진짜 디테일하게 하세요. 네, 디테일 장인들. 진짜 정말 디테일하게. 그 내가 월픽 초반에 네. W1으로 W 맞아. 어느 정도냐면은 진짜 제가 저희 월픽 시그니처 로스터스랑 같이 진행할 때 뭔가 심상치 않았어. 레시피를 찍을 때도 심상치 않았어. 그 에스프레소 추출할 때도 진짜 되게 사소한 변수까지도 엄청 일관되게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그 양이 많은데 우리 또 많이 구매해 주셔서 양이 많은데 W6를 할 법도 한데. 좀 용량 큰 로서기로 하면은 좀 빨리 할 텐데 맞아. 그걸 굳이 W1kg로 하겠다고 맞아. 그 비싼 커피들은 밤새 가면서 밤새 가면서 했어요 진짜 계속. 대단하시다. 네,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주고 우리 윤홍균 대표님도 엄청 디테일하게 하시기로 소문이 났는데 두 분의 MBTI가 저는 INFP. 인프피. 저랑 똑같네요. 네. 그래요? 네. 오늘은 인프피. J가 아니에요? 네, P입니다. 저는 P입니다. 완벽한 P. 네. 아 근데 두 분 다 P 같아요. P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요? 그 강아지 두 마리 같은 느낌이 좀 있고. 그 되게 해맑게 초원이를 이렇게 방실방실 뛰어다니는 강아지 같은 느낌이 두 분 다 계세요. 아니 뭐였죠 그죠, 그죠. 강체? 제가 N팁, ENTP. ENTP. 네. 인프피. 같은 MBTI였구나. 저는 제가 인프피인데 제 MBTI를 약간 혐오하거든요. 왜요? 이렇게 좋아하는 MBTI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뭔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알죠. 피곤한 진짜요? 스타일이에요. 자학적이고. 맞아요. 예. 되게 완벽하지 네. 않은데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자기만의 그 세계가 있고 네. 거기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맞아요. 혼자. 와, 맞아. 공감돼. 맞아. 저는 세계가 있어. 스스로를 옥죄는 스타일. 맞아. 맞아. 평온하면은 스트레스를 찾아다녀요. 막 그래서 맞아. 캐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날 성장시키는 거야라고 위로를 하는데 이게 좋은 스타일은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만듭니다. 항상 벽에 절벽에 몰아붙이고 항상 자학적이고. 맞아요. 자, 그런 MBTI의 성향이 뭐 물론 이게 저희가 웃자고 하는 거고 16가지의 성격적인 분류로 다 분류할 수 없겠지만 본인의 어떤 이 성격이 그런 로스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움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를 어쨌건 알아내야 되니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알아내야 돼요. 왜 이 맛이 나왔는지 아니면 이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맛이 변하는지 먹어보고 이래서 맛이 변하는구나. 그러니까 로스터는 디테일해야 되죠. 엄청 디테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로스팅을 할 때 로스터들이 이제 2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로스팅을 많이 맡긴 편이에요. 처음에 로스팅을 시켜보거나 아니면 교육생분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로스터의 성향이랑 맞겠구나라는 게 바로 보여요. 행동 하나에서. 그러니까 진짜 디테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강채는 어떻게 보십니까? 들어와. 들어와. 모든 게 준비돼 있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들어와. 왜냐면 우리 강채님이 또 재능 없는 걸 물고 늘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뵀는데 네. 시연할 때 되게 멋있으세요 일단. 그러니까 무대에서 맞네. 있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실까. 자, 좋게 말했습니다. 되게 좋은 그래서 거죠. 로스팅은 안 해야 된다. 너 로스팅 무대나 로스팅은 너 하지 무대나. 로스팅 얘기도 있었어요. 로스팅 얘기였어요. 로스팅을 하시는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알고 있었는데 지금 질문을 회피하셨어요. 아까 지금 네. 되게 묘하게 회피하셨어요. 로스팅 하는 거 알려주셨어요 먼저. 아이 그러네. 아이고 거짓말을 못 하시네. 그래도 꽤 맛있게. 네, 맞아요. 자, 그럼 알고 있습니다. 속상합니다. 자, 여기 지금 듣고 계시죠? 몇 분 계시죠, 지금? 한 230분 정도 계시네요. 네, 이분들 중에서도 로스팅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고. 거의 다 로스 분들이. 네, 그죠, 아주 그죠. 디테일하지 않다라기보단 그런 성향이 아니셔도 굉장히 맛있게 잘 볶고 계신 분들의 원성을 할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한다고? 야 이렇게 한다고? 저는 바로 역시. 그렇구나. 근데 저는 동의하는 게 좋은 게 좋은 거인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뭐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부럽긴 한데 절대 맛있는 커피가 나올 수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면은 그 기준이 되게 낮아지거든요. 먹을만 하네 하고 보내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쉽지 않죠. 이게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재밌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은 로스터리가 우리나라 진짜 많잖아요. 어떻게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성향이 로스팅을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은 해요. 둘 다 마른 거 보세요. 아 오늘도 되게 뭐야 엄청 바쁘게 보내시다가 지금 부랴부랴 오셔가지고 되게 마른 거 보세요. 많이 찌신 거예요, 근데. 네, 저 많이 쪘어요. 많이 찌. 저도 많이 네. 저 진짜 많이 쪘죠. 저는 49도 있었고 49? 막 이랬어요. 지금은 뭐 65 이랬지만 요즘 좀 살만하신가 봐. 네. 조심을 많이 이르셨네요. 조심을 많이 이루셨네. 기계가 좋으면 다 한다.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아. 이거 49에서 65는 좀 큽니다. 그죠? 네. 그때는 1년 내내 장염이었어요, 그냥. 진짜 1년 내내. 스트레스를 많이 많이 받으셨고. 받았어요. 네. 그때 만났는데 그때 만났고 그래서 많이 차이가 나요. 그때 만나셨어요? 네네. 지금 아내분을? 네. 아니, 49에? 야 정말 근데 그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는 알 것 같아. 그런 좀 되게 디테일하게 맞아요. 이런 표현이 맞지 약간 변태스럽게 네네네. 집착하고 그 표현이 정확해요. 변태스럽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게 변태스러운 건가 아니면 그냥 가짜 완벽주의인가라는 생각도 요즘은 해요. 가짜 아. 완벽주의.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더 압도적으로 맛있어지는 건 아닌데, 아주 진짜 디테일한 네. 포인트의 차이겠죠. 그렇죠. 근데 네. 이거를 내가 이렇게 거의 여기 약간 네. 그 뭐냐 그 도플갱어 보듯이 와 내가 왜 저기서 저런 말을 하고 있지? 내 거울 보는 거 같아.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라는 느낌인 것 닮았어요, 그러면. 아니 MBTI도 똑같아. 진짜 하나도 안 틀리잖아. 이 얘기가. 저는 그 4개가 다 90 이상 찢어져 있어요. 90 그래서 100번 하면 다 똑같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요즘 막 이렇게 책도 보면서 하면 느끼는 게 가짜 완벽주의일 수도 있겠다. 스트레스 받는 거에 에너지를 더 쓰지 사실 영구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에서 좀 만족감을 얻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요. 뭔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요즘 한창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거는 이제 두 분 모두 다 약간 어느 정도 그 흔히 말하는 경지까지는 올라오셨으니까 로싱을 이제 더 잘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99.7인데 여기서 99.75, 뭐 99.8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고 이미 워낙 잘하시니까 좀 저는 80점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80점? 아직은 아직 올라갈 때가 아직은, 많다. 네. 좀 더 분발하셔야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97점이라. 그죠? 원래 이게 맞아 사시거든요. 역시 MBTI는 정확해. 야 여기 약간 반대요. 여기 나 약간 나야 이런 느낌 있어요. 나야. 약간 이런 느낌.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하지만 커피가 진짜 좋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커피가 진짜 좋다. 자신감이 엄청 나거든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 약간 저는 약간 그 나쁜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 내 커피가 겁나 맛있어. 이러면서 약간 그럼 되죠. 그 뭔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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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보통 맛있나 항상. 항상 이런 느낌. 커피 내리실 때요. 네. 부끄럽다. 네, 부끄럽다 이런 느낌. 난 자랑스럽다 하면서 빼는데. 아유 내 새끼들. 이러면서. 뺄 때 이게 맞나 이렇게 빼는데. 아 진짜요. 야 진짜 다르다. 정말 다르다. 정말 달라요. 로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요? 저는 슈퍼플레이어?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가 멀티플레이어. 좀 더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 올라운더. 로스팅도 하고 설거지도 네. 하고 배송도 가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다 하니까. 다 잘하니까 그래. 그죠. 다 잘하는 진짜 사람들이 근데 육각형이긴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장훈기 대표님은 계속 이제 그 흐뭇하게 바라보셨는데 이런 게 말씀 너무 공감된다는 진짜 표정으로 바라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들으시면서? 그 가짜 완벽주의에서 너무 터지셨구나. 공감이 됐어요. 네. 그 생각을 저도 거의 매번 하는 편이어서. 네.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미 뭐 98, 97% 올라왔는데 이게 우리가 좀 더 연구한다고 해서 맛있어지진 맞아요. 않잖아요. 네. 뭐 드라마틱하게. 버라이어티하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지는 않은데 거기서 만족감을 얻는 거에서도 공감을 했고 그 사소한 차이에서도 그래서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진짜. 그럼 이제 로스팅을 하시면서 혹은 이렇게 로스터로서 이제 삶을 이렇게 쭉 살아오시면서 네네.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좀 있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로스팅하면서 항상 그냥 일처럼 그냥 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아까 우승한 이야기 좀 더 이제 더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계 2등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저를 보는 시선들이 생기고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때만 해도 ROR, 플릭 아예 정확하게 아는 사람 나오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크롭스터도 제가 세계 대회 나가서 처음 썼어요. 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래프만 이렇게 가고. 그래서 DTR이 뭐야 이러고 근데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계속 공부를 한 거죠. 이제 플릭
뭐 이게 뭐고 이게 다 찾아보면서 공부를 해서 그걸 제 거로 입력을 시키고 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연구식으로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그래 W1도 많이 사용했던 이유도 많이 사용하는 이유도 소량 로스터기에서 더 많이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보니까 W1을 많이 로스팅을 하는 거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로스팅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좀 슬프다. 그러니까 나 약간 그 막 영화 주인공의 그 스토리 듣는 느낌? 그러니까요. 그 너무 빨리 우승을 해버린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자기 자신과 계속 싸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기대치가 있고 맞아, 시선이 있는데 이걸 견디기 위해서. 그리고 이 길을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 혼자서만 무조건 또 개척해야 되고 그치. 물어볼 데도 없고. 맞아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물어볼 우리가 수가 물어보면 그치. 맞네. 세계 2등인데 이것도 모르나? 맞아. 그러니까 쉽게 네. 또 물어보지도 못하고. 지금 대회를 나가는 것도 저는 다 혼자 준비해요. 아무한테도 피드백을 받지 않으시거나. 네. 아. 혼자 뭐 생도 같은 거 예전에는 이제 어떤 분이랑 같이 이제 생도 좋은 게 있어 해서 그런 거 구매하기도 했는데 시연 자체는 그냥 혼자 무조건 물어보지도 않아요. 만약 다시 네. 돌아가신다면 그 트로피를 2등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혹시 안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오. 저는 네. 네. 그럼 국가대표는? 아니요. 저는 로스팅의 그 거는 별로. 그래요? 그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본인을 이렇게 누르게 하는 오히려 올가매는 거. 그럴 수 네, 있으니까. 맞아요. 아 이거는 와. 두 분의 성향에서 오는 약간 그런 걸 수도 있겠다. 맞아요. 강민서면 절대 공감 안 같이 돼요. 저였으면 야 내가 냈네 이러면서 내가 세계 2등이야 이러면서 막 더 했을 텐데 목걸이로 하고 싶다 할것 같은데. 여기 티켓 들고 압박이 뭐냐 그래서 스트레스가 뭐야 그래서 오히려 가서 막 물어보는 거지. 플릭이 뭔데요? 아로하 좀 알려줘요. 아로마 밸브? 그게 뭐예요? 야, 구멍 뚫어. 좋은 거 쓰면 되지. 맞아. 아, 야 진짜 그렇구나.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그때 이런 압박감 때문에 네. 이제 그 좀 고충을 겪었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때는 사람들이 인정을 못 해준다, 안 해준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죠. 지금 그래도 꽤 시간이 지나고 그래서 시그니처 로스터스를 되게 네. 많이들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장문규 로스터님도 아무래도 수준 실력이나 이런 것도 다 너무 많이 검증이 됐고 이미. 근데 지금도 좀 그런 증명해야 될 욕구를 필요성을 느끼세요? 네. 어. 로스팅적으로는 일단 그냥 웬만한 거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항상 좋아했던 추출 쪽 에스프레소나 브루잉 커피를 이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1등밖에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제 기준에서. 왜냐면 대회로 커피를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건 대회밖에 없어. 그래서 대회에서 계속 매진을 하는 거죠. 여러 대 저 진짜 많이 나가거든요. 크레몬 에스프레소 로다운하고 디 에스프레소 슬레이어. 그걸 제가 참가를 해요. 해서 이제 파이널까지는 다 갔는데 이걸 또 뭐라 하시는 또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너의 영역을 잘 처음 하지. 시작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대회인데 너가 왜 나오냐. 아. 약간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땐 너무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단순하게 네. 저도 잃을 게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너가 이거 대회 나와봤자 너 잃을 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잃을 게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그냥 이 커피가 좋아서 추출이 좋아서 하는 거고 브루잉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도 좀 그렇게 하죠. 네. 그래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래서 브로스만 나가야죠. 이제는 그러면 약속하세요. 이제는 번복 그 뭐야? 번복. 안 나간다는 맞아. 말하지 않기. 맞아. 내가 볼 때는 지금 들어보니까 계속 나가실 것 같아요. 계속 나가실 것 같아요. 진짜 우승할 때까지 나가실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생각했어. 내가 이 전까지 너무 번복을 너무 많이 했나 해서 그래서 우승할 때까지 나간다고 이제. 오케이. 마음을 좋습니다. 먹었습니다. 이번에 못해도. 알겠습니다. 요번에 한 번 더 번복하면 이제 장번복으로 바꿉니다. 네. 뭔가 빵집 이름 같네. 오케이. 베이커리가 될 것 같은데. 윤영균 로스트께서는 기억에 남는 좀 사건 있으세요? 로스터로서 살아오시면서 저는 근데 환경적인 일들이 뭐 불난 거, 불난 거. 네, 뭐 공장 불난 야, 거, 이거는 잊을 수 없는 그리고 기억이겠다. 그 민원 때문에 막 드잡이 한 거. 저희 매장 와가지고 막
깽판 치시고 막 저희는 막 내보내고 막 경찰 부르고 뭐 이런 로스팅을 하는 환경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에서 되게 기억이 세게 있어요. 어쨌든 로스팅을 많이 하게 되니까 주변에 제연기를 써도 연기가 좀 가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다 받아줬는데 뭐 이런 거죠. 저는 그날 로스팅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막 로스팅을 했다고 막 경찰이 매장에 와요. 네. 여기 같이 공감하고 계신데. 그래요? 네. 아 진짜. 아니 로스팅을 하지도 않은 날에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민원 넣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경찰이 와요? 민원을 넣어서? 그냥 제가 법적으로 다 돼 있으면은 민원을 넣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방해하는 순간 영업 방해니까요. 그 공무원들도. 그쵸. 그러니까 그냥 경찰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로스팅이 방해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누군지를 보니까 뭐 결론은 냄새가 나니까 창문을 못 여니까 에어컨을 사달라. 주위에 사시고 계신 주민분들께서 네네네. 네. 공기청정기를 사달라. 그러니까 이러니까 뭐 인류애라는 게 되게 뭐 그런 것들. 저는 민원에 대한 게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야 네. 이해가 되네요. 제가 그 왜 안스타 언스페셜티 데이 할 때 사실 아이덴티티 커피랩에서 했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윤 대표님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굉장히 많이 옮기셨다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좀 민원에 대처를 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미 네. 이게 좀 운이 어떤 좋은 분들을 만나 그분이 뭐 나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서울 한국판에서도 민원 없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좀 옮기는 데마다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커피를 좋아하시니까 냄새 맡고 온 거예요. 그 망원동 때는 문을 아예 롤석이 안 보이게 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민원 넣는다 커피를 주면은 안 하겠다. 협박을. 근데 그냥 뭐 이제 고소한 거 위주로 드렸어요. 근데 커피를 좋아하신다 그랬잖아요. 게이샤를 달라. 게이샤를 달라. 와 민원 협박이네. 네. 이거. 그래서 민원 협박.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과테말라 게이샤니까 과테말라 게이샤는 안 된다. 파나마를 달라? 더 좋은 거 달라. 근데 그 정도까지도 있어. 에스메랄다 달라. 콕 집어서. 잘 아시는 분. 아시는 분이 그러니까 더 또 뭔가 더. 그러니까 딱 아는 거야 그거를. 네. 네. 너무 속상하셨겠다. 아들 군대 보내줘야 되는데 파나마 게이샤 좀 달라. 자 민원 안 넣지 않냐. 그런 거에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장을 아예 외곽으로 빠졌거든요. 뭐 막 들개가 막 다니고, 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맞죠. 네, 자연 친화적인 곳이거든요. 내비 찍어도 잘 못 찾아오는 그런 곳으로 갔는데 너무 좋기는 한 거죠. 또 그럴 때 불이 또 한번 크게 났고 원인 불명으로 불이 좀 났고, 네, 더 뭐 그런 사건들이 좀 기억에 남네요. 이 정도의 드라마틱한 사건이 좀 있으세요? 뭔가 내가 로스터로 살아오면서 이렇게 뭐 즐거운 순간이나 이런 기억은 없겠지만 이렇게 되게 확 뭔가 기억에 남는 민원은 진짜 모든 로스터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민원은 저는 이제 싸워요. 그냥. 그래요? 그냥 이제 해서 그냥 시원하게 욕하고 저는. 진짜요? 그냥 욕하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한꺼풀 벗겨지셨구나. 맞아, 욕 그냥 어차피 법적으로 다 돼 있는데 공무원이 와서 할 게 없어요. 근데 저 공감하는 게 이제 저도 이제 외곽으로 빠지려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외곽으로 빠져서 그냥 편하게 나만의 공간에서 로스팅 하는 게 훨씬 편하지.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선배님이시다.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매장이랑도 좀 맞아요. 멀어지잖아요. 그럼 매장 관리가 잘 안 되죠. 매장 관리는 뭐 좋은 팀원들이 좋은 게 좋은 거다. 네. 매장 관리 좋은 게 좋은 거다. 매장은 좋은 게 좋은 거다. 매장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다. 네. 맛없으면 직원 탓. 맛없어요 지금. 맛있으면 직원 탓. 맛있으면은 로스터. 로스팅 탓. 와 완벽한 구조다. 완벽한 구조야. 탐난다. 저 구조 탐나요. 직원분들이 보고 있을 텐데. 우리 그럼 이제 인프피 우리 강아지 한 마리. 우리 장문구 대표님. 근데 사실 로스터는 취미가 아니고 자기는 이제 일이라고 일단 네네. 표방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취미는 대회 나가기가 맞습니다. 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대회 나가기 말고 어떤 다른 취미가 좀 너무 있으신지. 궁금하다. 스트레스 푸는 그러니까 통로. 스트레스를 푸는 창구. 없어. 로스팅 하세요? 아니요, 그냥 없어. 매일 매장에 나가요 저는. 네. 응? 매일 매장에 있고 그런 거, 그 땡. 네. 그냥 땡 근데 그런 거 말고. 취미가 저는 커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취미가 커피고 일도 커피고. 네. 특기 커피, 취미 커피, 일도 커피. 일도 커피, 사랑도 커피. 근데 집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아 그래요? 네, 집에 커피 도구 하나도 없습니다.
집은 그냥 쉬는 공간이고 근데 집에서 거의 없고 그렇죠. 잘 계속 때만 나와 있고 잘 때만 있죠. 하숙으로 쓰시고 네. 그러니까 없지. 그러네. 그러니까 없지. 집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없지. 네.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좀 스트레스를 푸세요? 혹은 다른 저는- 취미가 저는 있으신지?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 아. 네. 사모님이랑. 네네. 그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고 사실 저도 커피가 또 취미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네, 좀 죄송하지만 또 저는 생두사기, 낙찰받기, 옥션, 플렉사기? 네 옥션 플렉사기? 낙찰받기 네. 그런 거 비싼 생두사기 이런 비싼 게 행사기. 그러니까 커피가 제일 힘든데 또 스트레스 푸는 것도 커피이긴 해요. 사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근데 뭐 대보다는 그냥 와이프랑 발발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 그러면은 좀 스트레스를 그걸로 좀 푸신다고 표현하셨는데 좀 어떤 순간에 그럼 희열감을 좀 얻으세요? 비싼 생두 왔을 때 택배가 딱 왔을 때 그걸 맛있게 볶았을 때가 아니라 왔을 때 왔을 보통 때까지 보통 맛은 언박싱할 때 보통 맛은 없게 뽑겨요. 맛이 없네. 보통 10개 사면 몇 개 맛 없어요. 그래서 옥션하는 거예요. 그래도 뽑기 전이 제일 기분이 좋죠. 그 제일 기분 나쁜 기대감 거는 있죠. 맛 없을 때. 아 공감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대감 있죠. 음. 제일 기분 별로인 건 비싸게 샀는 게 맛이 없을 때. 볶아놨더니 맛없었을 네, 맛 때. 없을 때. 아,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죠. 열받죠. 아니 우리 강채는 취미가 어떻게 됩니까? 저는 MC. MC. 예, 저는 근데 사실 저도 취미는 없기는 해요. 뭐 마땅히 요즘은 헬스, 헬스 하는 거, 운동, 간헐적 간식. 간헐적 단식, 간헐적 월급, 운전하시는 거. 운전하는 거, 드라이빙. 일하는 거. 근데 저도 역시나 이제 오래 만난 여자친구 이제 하챔이 있다 보니까 데이트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걸로. 근데 진짜 좀 스트레스 좀 안 받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저는 부럽다. 스트레스 잘 없이 스포츠도 저는 운동 거의 안 해요. 헬스만. 예, 구기 종목 되게 약하고 옛날에 볼링을 좀 쳤었는데 그것도 좀 안 하는 것 같고. 축구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풋볼, 저는 풋살, 풋살, 축구. 좀 껴주세요. 풋살 좋아하세요? 네, 축구를 좋아해서. 진짜요? 오. 저희 팀원분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그 많아가지고. H 커피 로선 같이 하시죠? 네, 같이 한 번 했었어요. 한 번. 네, 우리- 수준이 안 맞다. 아니. 딜 잘 넣으신다. 이런 걸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잘 맞아요. 공개도 너무 잘 석상에서 H 커피 정도로 내가 가볍게 누를 수 있다. 한 나의 번 하고 발재가 한 번 아니면 하고 안 한다. 이거 무슨 소리야,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라고 안 쓰다가 이야기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구기 종목 같은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아예. 아예. 운동이나 이런 거는 아예 스포츠. 저 고등학교 하고 이제 뭐 군대까지만 하고 좋아는 했었는데 커피 하면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해요. 아 진짜 찐 커피만 하시는구나. 운동 생두 들기 이런 거 있죠. 생두. 그럼 뭐 스포츠 시청 같은 거 좋아하세요? 요즘 뭐 어제도 사실 그 손흥민이 맞죠. 또 네. 2골 넣었는데. 무슨 얘기? 손흥민이 누군데? 라는 거신데 지금. 손흥민은 누군지 아시죠? 알죠. 거기까지 알아요. 소속팀 어딘지 혹시 아실까요? 토트넘. 아니 토트넘 제가 알고. 봤을 때 이분 피 뽑아봐야 돼. 갈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커피 하면서 아예 그냥 운동이란 걸 헬스도 안 하고 저는 운동을 좋아했었는데 커피를 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 그러면 왜 커피 하세요? 이런 되게 근데 좋은 질문인 것 같긴 해요. 근본적인 질문이긴 하잖아요. 질문이 나와야 될 거예요. 아니 이거 뭐 우리가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인터뷰하다 보니까 오늘 이거 핫톡쇼 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자연스럽게 떠올랐어. 아니 오늘 사실 그 카메라에 잡히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오늘 되게 힘들어 보이세요. 거의 아침부터 계속 생산하시고 오셨고 근데 하필이면 또 그 스포트라이트가 쫙 봤는데 옆에서 보면 눈가가 촉촉해요. 금방이라도 울음을 팡 터뜨릴 것 같은 느낌인데 주인공이세요. 진짜 오늘 주인공이신데 아니 근데 이렇게 자학적으로 커피 하시고 커피는 일밖에 없고 도대체 스트레스를 풀 창구도 없으신데 커피는 왜 하세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좀 하게 되셨는지. 너무 그냥 궁금하다. 이거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돈 버는 생계 수단. 그렇죠, 그럴 수 네. 있고.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돈은 별로 잘 사는 건 아닌데 집안이 그냥 돈보다는 그냥 처음으로 저 혼자 재밌는 걸 찾았을 때가 커피거든요. 그게. 그런 것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저를 시샘했던 사람들한테 보여줘야겠다. 약간 이런 거 오기도 나를 증명하겠다. 진짜 생겼고, 증명을 위하여. 생겼고 증명하기 위해서 종목을 전향을 했잖아요. 원래는 저는 당연히
MBC, KMBC를 너무 나가고 싶었던 사람이었고 바리스타 대회를. 네, 바리스타 대회를. 그래도 이제 제가 파이버브로 일을 했다 보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는 그래도 남들보다 더 다양한 도구를 많이 만져봐서 자신이 있었어요. 도영수 바리스타분 그 대회 나가셨을 때도 제가 백룸에 또 들어갔었고 그러면서 빨리 브로스를 1등을 하고 KMBC를 나가자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계속 브로스만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목표가 이제 월드 챔피언이 목표예요. 브로스. 네, 브로스? 브로스로. KMBC는 저는 이제 안 나갈 것 같고 이제 직원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기회를 드릴게요. 기회를 드릴게요. KMBC는 안 나올 것 같고 근데 직원들이 있어요. KMBC 너무 나오고 싶어 하는데 그 직원들 서포트를 할 거고 로스팅대 서포트를 하고 있고 브로스도 이제 저거 끝나면 제가 끝나길 바라는 친구가 있죠 또 빨리 졸업을 하시고 그래야 이제 자기가 나갈 수 있으니까 네. 서포터로서 활동을 하려고 이제 코치 나를 증명하기 위해. 진짜 네. 물어보고 싶어요. 동일한 질문을요. 왜 어떤 거죠? 어떻게 또 커피를 왜 하시나요? 왜 하세요? 이렇게 저는 비슷하긴 한데 좀 다른 것 같아요. 전 저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그 대회도 있겠지만 대회는 하나의 거쳐가는 수단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회를 나가도 막 이상한 생도 쓰는 것도 제 목표는 세계적인 로스팅 회사를 만드는 거거든요. 약간 우리나라에 많은 해외 콩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저는 이제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콩도 잘 해석돼서 우리나라 스타일 콩들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저희 방향은 그건데 그 방향의 대회가 있으면은 좋은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으면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목표가 있다면 그렇게까지 달려가는 건데 저는 근데 지금이 그냥 사실 매년 지금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커피를 왜 하는 거면 행복하니까 계속 하는 건데 매년 부담이 더 있지만 되게 행복하게 커피를 목표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급하지는 않고 천천히 그 목표에 향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무슨 느낌인지 너무 잘 알기는 알아서 너무 공감이 되는데 또 조금 행복하게 더 하시면 행복하시지 않을까. 네가 인터뷰 얘기. 공감하면서 맞아. 예, 충분히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비슷한데. 제가 봤을 때 비슷한데. 제가 지금 이제 비슷한 두 분이서 서로 누워서 맞아요. 누워서 침 뱉고 있는 내가 그때 조금 더 나. 아니 너무 완성도가 너무 잡혀져 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준비하셔도 아직 너무 젊으시니까 솔직히 그냥 40까지 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그쵸. 좀 더 편하시죠. 나이가 여기가 더 많으실 텐데 아닌가요? 맞아요. 맞죠? 네. 더 많죠. 그러니까 아직 할게 많. 재밌다. 이 그림이 재밌다. 근데 아까 그 한국적인 어떤 로스팅 스타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네. 그거를 좀 어떤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계세요? 뭐 한국적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스타일이라는 건 사실 없긴 하거든요. 한국은 온갖 스타일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맞아요. 네. 한국 스타일이라기보다 저는 제 스타일. 그러니까 제가 이 생두를 보고 표현하고 싶은 거를 그려놓고 원두를 만들잖아요. 요것들이 이제 해외에서도 공감이 받을 수 있게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 그게 그게 좀 어떤 스타일일까요? 가령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노르딕 스타일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듯이 좀 되게 굉장히 라이트한 로스팅을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 그 유통될 수 있는 콩의 스타일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노르딕이라고 해서 밝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트렌드인데 노르딕 콩이 그렇게 밝진 않아요. 되게 디벨롭을 전체적으로 콩을 안쪽까지 시키는 게 노르딕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엔 그런 스타일을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을 가려고 저도 노력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로스터기도 이제 그런 거에 영향이 있죠. 사용한 로스터기가 세계 시장에 먹힐 수 있는 스타일인가. 그래서 세계 시장에 먹히는 콩들은 분명히 스타일이 있거든요. 뭐 세이커피라던가 그 트레버틴이라던가 이렇게 많이 유통되는 커피들은 유통하는 걸 보면은 알 수 있는데 그런 스타일을 따라갈 것인가 또 하나의 만들 것인가는 이제 고민하는 단계. 그러니까 아직은 그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천천히 준비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이덴티티 커피를 어떤 스타일로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어느 나라 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제가 표현하고 싶은 이렇게 맑은 플레이버랑
뭔가 깔끔한 느낌의 커피가 있는데 근데 그런 스타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제 커피가 구분이 될 수 있는 뭔가 특이점 하나는 갖고 싶은.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라는 게 없는 게 재료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딱히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네네네. 그 전 세계 모든 분들이 제가 구현했던 생각들을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너무 큰 꿈이긴 한데 아직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좀 약간 맑은 플레이버의 네네네. 그런 맞아요. 커피들. 네네. 어쨌든 그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커피들은 한정적이기도 하고 어차피 스타일은 분명하거든요. 어떻게 로스팅을 되는 커피가 오랫동안 유통이 되기도 해야 되고 만약에 되게 중배전의 커피가 해외로 많이 퍼지진 않잖아요. 어차피 상비가 짧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을 거고 생두 만들어내는 스타일이라던가 그거를 표현하는 로스팅 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는 분명히 존재하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따라도 가고 싶고 따라도 가면서 제 스타일도 섞고 싶고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기 질문은 저희 공식 질문에는 최고의 대한민국 최고의 로스터리를 뽑자면이라고 표현을 네네. 해놨는데 네. 그거보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로스터리 샵 중에 네. 이 매장은 본인만의 적어도 캐릭터를 명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매장이 있으신지 본인의 매장을 포함하셔도 좋습니다. 아, 우리나라죠. 네. 우리나라. 클라리멘토라고. 클라리멘토. 네네. 네. 네네. 친하게도 친한데 커피에 되게 다양한 색들을 잘 담아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항상 갈 때마다 많이 배우기도 하고 거기가 대한민국 최고다 지금. 많이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은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네. 뚜렷한 색깔을 갖고 있다. 네네네 생각합니다. 보고 계시나요? 또 오늘도 있나? 네. 네, 챔프 스페이스는 없네요. 지금 그러면 네. 시그니처도 안 나는데 뭐 아이덴티티도 없고 동일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이 매장은 본인만의 색깔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 시그니처죠. 겁나 멋있어. 제가 뭐가 좀 인프비에게 제가 클라리멘토 안 했으면 클라리멘토 했을 거예요. 아세요 클라리멘토? 아, 알죠. 되게 친하실 아세요? 때. 아 네. 그렇구나. 그거보다 더 친하실 거예요. 2등을 뽑자면 2등이요? 네. 2등은 아이덴티티. 밑에다. 내 밑에다. 충분합니다. 네. 저는 그러면 글로벌로 한번 가보면 그래, 글로벌 글로벌. 좋다. 글로벌. 세계적으로 좀 방금 윤영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그로스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자기 색깔을 뚜렷하게 저 이렇게 있어요. 글로벌하게. 스타벅스. 아직 안 여쭤봤어요. 감사합니다. 뭐 맞긴 하죠. 스타벅스 색깔은 있으니까. 네, 스타벅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브랜드가 가장 잘 그 어울리나요? 스칼라오의 프로디갈 아, 압도적이죠. 네. 스칼라오의 프로디가 어떤 좋아하시잖아요. 면이요? 스칼라오. 어떤 면? 좋아하진 않으세요? 잘 몰라요. 방송이 집안 먹는 제가 메인 방송이었는데 우리가 지방 방송이었구나. 죄송합니다. 한번 맞아 하겠습니다. 네, 맞아 하겠습니다. 어떤 면이 제가 노르딕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네. 면이 있어요. 네. 너무 맑게 떨어지는 그런 뭔가 훅 날아가는 듯한 느낌들이 있는데 그런 느낌들이 잡혀 있는데 향미가 엄청 섬세해요. 복합적이라고 할까요? 뭔가 되게 완성도 있다. 그래서 항상 먹으면은 되게 우울해지는 그래요? 약간 되게 벽을 느끼는 장벽에서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되게 맛있습니다. 고수율로 내려도 맛있고 저수율로 내려도 맛있고 근데 그게 두 개가 공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네. 저는 되게 고수율로 내리면은 맛이 없거든요. 제 커피는 되게 약간 19에서 2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가 제일 베스트긴 한데 그거는 두 개 다 커버가 됩니다. 생두가 좋은 건 아닐까요? 생두도 좋겠죠. 근데 저도 생두는 좋은 거 많이 쓰니까 그런 핑계는 못 될 것 같고 와 진짜 로스팅의 네. 차이다. 저는 이렇게 메타인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제가 있는지 잘 압니다. 아직 멀었다. 그래서 아직 멀었다. 네. 따라잡을 수 있다. 따라는 잡겠죠. 제가 훨씬 어리니까 스칼라오보다 언젠가. 그러네요. 네. 한 20살 어리니까 오래 15살인가? 스칼라보다 더 오래 살면 어려울 되니까. 수도 있겠어요. 얼마 차이가 안 나네. 요새 또 100세 시대라서 네네.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가까이는 가보겠다. 네. 가까이는 가보겠다. 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장문규 로서님께서 장문규 대표님께서는 어디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해외 커피를 많이 마시진 않아요. 네, 해외 커피를 많이 마시지도 않고 국내 커피도 많이 마시지는 않아요. 제가 어디 카페 투어를 잘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몇 군데 한 10군데도 안 돼요. 제가 카페 투어 다니는데. 네. 아 진짜 본인 것만 계속 이렇게. 네. 그렇구나. 그래서 가서 먹었을 때는
한번 이제 도쿄 갔을 때 이제 푸글렌 네. 그좀 옛날이긴 한데 5년 전이긴 한데 그 당시 어. 푸글렌에서 에스프레소를 먹고 충격을 먹었어. 근데 맛있어서. 네. 음. 그래서 그때 거기 머신 슬레이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머신 때문인가? 나는 제가 로스팅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이거는 슬레이어에서 나오는 맛인가 해서 한국 오자마자 슬레이어를 샀어요. 근데 슬레이어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스칼라오가 쓰는 거 사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모로싱 머신을요? 네네. 뭐 IMF라고 스칼라오가 쓰는 로스터기가 있는데 전 말을 들으니까 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왜요? 이게 다시 그 잘못이 아니라. 네. 네. 아 그래요. 그 로스터기가 로링이랑 그런 로링의 느낌에 좀 뭐 디벨롭이라면 안 될 것 같고 좀 색다르게 배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로링의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좀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되게 열풍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후라이팬으로 하는 요리랑 에어프라이기로 하는 요리랑 스타일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잘 공존하는 느낌의 로스터기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김에 좀 생두를 몇 종 정도나 지금 혹시 다루고 계세요? 현재? 그 블렌딩까지 다 네. 하실까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품목으로 봤을 때 한 2-30개씩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좀 가장 좀 이 생두는 이때까지 진짜 좀 어려웠다. 그래서 내가 뭐 프로파일을 최대 몇 번까지 수정해봤다 하는 콩이 있을까요? 그 최근에 그 코페이라는 농장이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코페이라고 그 COA에서 뭐 1등이다 되게 유명한 농장이에요. 그 농장주가 일본 분이세요. 네, 그분의 이제 블랙허니 게이샤를 볶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네, 되게 수분 활성도도 높고 되게 열이 확 들어갔다가 훅 빠지고 막 이런 느낌의 콩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애먹었던 샘플 로스팅 몇 번 하면은 저는 이제 대표님이 W1이 아마 되게 수족 같은 느낌일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척하면 척하고 되는 기계인 것처럼 저는 항상 6를 써가지고 저는 6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으로 로스팅을 항상 하거든요. 그런 느낌을 하는데 샘플 로스팅이랑도 안 맞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몇 번 근데 비싸요 콩이. 한 그렇겠네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0만 원 좀 안 냈던 것 같은데 근데 전 아이고. 최소 배치가 4kg란 말이에요. 아이고. 한 번 버리니까 정신이 빡 들고 지금 한 배치 놀라면 100만 원이 그냥 네. 그거를 여기에다가 버려주세요. 드시겠어요? 항상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그럼요. 네. 저희 많이 먹습니다. 이게 항상 그 돈이 들어가면 정신을 차리게 되고 머리가 막 엄청 2배로 돌아요. 그때 이제 이것저것 바꿔보고 그래서 빠르게 잡긴 했는데 그래도 한 배치는 통으로 날렸던 되게 케냐 같은데 내추럴 같으면서 무산소 같은 콩이에요. 그건 뭐죠? 그런 콩이었어요. 네. 진짜 그런 어려웠던 콩이었어요. 콩이었구나. 정문규 로스터님은요? 어려운 생각. 네, 이때까지 진짜 이거는 없습니다. 겁나 멋있어. 제가 뭐가 될까? 인프피가 그러니까 한 배치에 절대 못 잡긴 하는데 네. 한 배치를 하고 어떻게 수정할지 바로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샘플 10배치 하고 들어가도 안 되더라고요. 네. 어려웠어요 진짜. 겁나 멋있어. 섹시해요. 눈가도 촉촉하고 아주. 혹시 지금 목롱에서 그러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각성. 로스팅하는데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변환을 했을 때 이런 맛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걸 아니까 이제는 바로 그냥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힘들잖아요. 사실상 환절기 시즌이고 정말 많이 바뀔 때인데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죠. 드럼 스피드와 드럼 압력 가지고만 조금만 만져도 빠르게 수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좀 질문을 바꿔서 로스팅 중에 볶기 어려웠던 생두 말고 이거는 환경에 좀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내가 항상 좀 신경을 쓴다 하는 게 있으세요? 외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아니 없어요. 그냥 그 날의 환경이 문제인 거죠. 다 커버 가능하다. 네, 그 날의 환경에서 그러니까 근데 물은 무시 못하고요. 물은 항상 좀 좋은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추출을 할 때 추출되는 물은 항상 좋아야 되고 이거는 제가 컨트롤 할 수가 없고 물이 좋다는 가정 하에 로스팅을 했을 때 그 당일의 환경 그냥 첫 배치 먹어보고 나와요. 이게 오늘의 이 환경과 맞는 로스터기 세팅 값이다. 이게 아니면은 바꿔야 돼 바로. 이거는 이럴 때 마시니까 내가 뭐 드럼 스피드 좀 높이고 뭐 하면은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먹으면은 나와요. 근데 보통은 커피가 덜 익었어.
뭔가 향미의 표현이 좀 아쉬워 아니면 좀 언더 디벨롭이 된 것 같아. 그럼 보통은 온도를 올리거나 뭐 이렇게 로스팅 시간을 좀 늘리시거나 아니면 뭐 하시는데 저는 그냥 다른 걸로 바로 바꿔버리죠. 뭔데요? 알려주세요. 드럼 아니 강자들을 오셨어요. 아니 애들 결제를 지금 챙겼어요. 레드에 다 나와 있긴 한데 결제를 지금 하실 것 있습니다. 저는 다 들었어요. 그거 이미 다 들은 내용입니다. 레드에 다 나와 있긴 한데 이제 공짜 강의를 환경에 바꿔 쓰는 게 드럼 기센스시잖아요. 네. 드럼 W6. 스피드만 바꿔도 열 전달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유튜브 콘텐츠도 찍었어요, 장문기 대표님. 한번 보고 한번 네. 챙겨보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바뀝니다. 저 두 분께 이거 좀 궁금해요. 이게 좀 오늘은 없긴 한데 로스터기 별로 브랜드별로 맛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브랜드만의 맛. 브랜드만의 맛. 요거 있습니다. EP1에 우리 이야기를 했었었죠. 네, 요번에는 사실 없었거든요. 있죠. 좀 진부해가지고. 근데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궁금했어요. 여기는 있습니다. 장문규 대표님께서는 있다. 로스터기마다의 맛이 있다. 맛이 있다. 윤홍기 대표님은요? 저도 당연히 있죠. 오. 이거 맛이라고 표현해야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애매하긴 한데 따지고 보면 맛이라는 게 분명히 있죠. 너무 당연한 거긴 해요. 자, 그럼 우리-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러면 잠깐만. 뭐, 주성현 바리스타 1대 3이다. 1대 3. 1대 3 우리 에피소드 3 하면은 또 물어보자 이거. 공식 질문으로 공식 질문으로 어. 이게 몇 대 몇이 되는지. 일단 있다. 두 분 다 그러면 있으시다. 이건 궁금한데 기센 쓰시죠? 네. 기센 쓰시죠? 네. 기센의 맛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깐만. 그거를 기센의 맛. 약간 지금 잠깐만 하나 둘 셋 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맛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했던 게 또 이런 거긴 해요. 뉘앙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표현하면 또 틀린 말이긴 해요. 약간 그래요? 그럼 기센의 모습. 맛의 모습. 맞으면 이렇게 생겼죠. 그렇게 생겼어. 오리병 모양이야. 막 이렇게. 아니면 뭐 기센의 특징 뭐 약간 기센으로 볶으면 일반적으로 다른 머신에 비해서 이렇더라. 다른 머신에 비해서 기센으로 볶으면 이렇더라. 그냥 한 명씩 말하면은 또 한 분씩 말하면 또 이거 할 수 카피니까. 있으니까 자 하나 둘 셋 하면 말씀하세요. 하나 둘 셋. 스위니스. 스위니스. 스위니스 단맛과 질감. 비슷한 포인트긴 하네요. 동의합니다. 네. 네. 저도 질감과 스윗니스. 기센 유튜브 숟가락 올리지 마세요. 저도 동의합니다. 기센은 기본적으로 스위니스랑 질감이 좋기 때문에 되게 극단적인 라이트 로스팅이 커버가 돼요. 단맛이 받쳐주기 때문에 산미가 좀 튀어도 맞습니다. 마시기가 괜찮아지는 거죠. 그러한 형태의 로스팅이 돼요. 야, 근데 여기 그 공식 질문에요. 그 갑자기 기센이라고 하는 로스터기 머신이 지구상에 사라졌어요. 그때 네.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싶은 다른 로스터기는 어떤 걸까? 기센 말고? 기센 말고. 한다면 아니 근데 다음 머신도 기센 사실 거예요? 견적은 받았는데 네. 고민 중임. 그러니까 IMF 60을 살 수도 있고 스칼라오 기센 60을 살 수도 있고 네. 견적은 받아놓고. 정민 대표님 다 기센 쓰시잖아요 지금. 지금 1, 6, 15까지. W30으로 이제 저는 계약을 했고. 기센을 완전 기센만 쓰시네 진짜. 진짜. 근데 근데 기센이 없어졌어. 이 지구상에 없어요.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도 기센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슬퍼하신다. 슬퍼하신다. 슬퍼하시는 거? 큰일 났네요. 그러면은 저 이지스터. 이지스터. 저 같은 이지스터. 이유가 있으. 가장 비슷했어요. 교육생분들한테 이제 가서 교육도 몇 번 하고 여러 가지 로스팅 머신 하다 보니까 비슷했던 거는 이제 이지스터가 가장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맛이 나오더라고요. 아까 윤홍균 대표님께서 스위니스 질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기센 맛. 네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전 어, 질감 다음에 스윗니스 이렇게 화사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맞아요. 흔히 말하는 라이트로스나 노르딕 같은 걸 하기에는 기센이 좀 많이 불리하죠. 불리할 수밖에 네. 없죠. 불리한 게 힘들어요. 장점이에요, 사실. 네, 맞아요. 재밌네요. 이 질문 재밌네. 근데 진짜 두 분 다 그 우리가 처음에 디테일 장인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 아까 저는 그렇게 표현하신 거 되게 좀 놀랐거든요. 내가 W6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와, 거기 막 공감. 사실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그거 되게 분발하세요. 진짜 좋은 시적인 게 좋은 거다. 저는 약간 그 쉐이커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얼음처럼 이렇게 굴러다니는 듯한 느낌으로 있는데 근데 진짜 멋진 표현이어서 되게 네, 네. 놀랐는데 맞아요. 그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노력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 로스팅 가장 큰 트렌을 꼽자면 전 W6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로스터기한테 많이 배워요. 그 로스터기가 만들어진 설계 이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따라가다 보면은
로스팅이 늘어 있어요. 약간 그 고스트 바둑 아시나요? 들어는 봤는데 만화인데 읽어보지 이렇게 못한 것 귀신이 이렇게 바둑 대신 넣어주는 그런 네. 건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기센이 대신 로스팅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알려준다.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고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야, 그 정도면 거의 뭐 기센의 아들들이네요. 그렇죠. 그 정도면은 좀 뭐가요? 좀 증상이 좀 저는 이제 IMF로 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를 하고 있다. 호적을 파내시는 건가요 이제? 네, 대표님 연락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다 되게 디테일하게 조정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제 AI가 계속해서 발달을 하고 있잖아요. 로스터의 전망을 좀 어떻게 예측하세요? 이게 좀 로스팅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젊으신 제 채널에 좀 젊은 분들도 네, 많고 네, 젊은 네. 저도 젊지만 네. 네. 저의 비슷한 연령대 로스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과연 로스터라는 직업이 좀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이 밝을지 어두울지 이런 거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일단 전망은 그렇게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천은 드리는데 그렇게 신규 로스터리가 많이 이렇게 막 옛날처럼 많이 생겨나는 상황은 아니긴 해요. 그리고 로스터리가 이제 그렇게 많아지고 있지도 않고요. 기계를 팔리는 걸 보면 붐했을 때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직업 자체가 되게 본인과의 싸움을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은 대체 불가능한 본인이 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좋은 게 좋은 거면은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 뭐가 지금 죄송하죠? 강민서가 뭐라 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우리 로스 이렇게 잘하시는데 아니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냥 조금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잘하시는 분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진짜 몰두하게 하시지 않는다면 이게 아예 건드시지 않은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돈을 버시는 목적이라면 창업 카페를 해서 납품받는 게 사실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비전은 있으나 이게 쉽게 이렇게 들어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AI랑 좀 엮어지는 부분인데 저는 AI가 대체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AI가 85점은 만드는 건 되게 쉽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트롱홀드 재현이 되게 세계적으로 좋거든요. 맞아요. 되게 만족스러울 정도는 되지만 훌륭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AI가 발달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은 저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되게 맛있다 정도까지는 되는데 훌륭하다는 AI를 쓰더라도 분명히 사람이 붙어서 있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해요. 전망은 밝지는 않지만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는 있겠다. 로스팅이라는 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채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대체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최대한 늦춰야 되는 게 이제 유명한 탑 로서분들이 이제 늦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AI가 그쵸 대체는 가능해요.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전망이 어둡죠. 밝지는 않아요. 밝지는 않아서 근데 이걸 최대한 늦춰야지만 저희 로스터들이 좀 더 오랫동안 커피 더 재밌게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게 이제 AI가 그런 걸 입력을 하고 하려면 많은 데이터를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계속 입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만약에 AI 개발하는 데들은. 근데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자산을 그 AI들이 쌓고 있으면 이제 언젠가는 오죠. 언젠가는 AI가 되는 시대가 와요. 무조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걸 최대한 늦추는 게 저희 로스터들이나 현재 스페셜티 업계에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고 싶은데 인퓨전 커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있었나요? 질문 있었나요? 과바로 카페인데 바뀌었어요. 더 디테일한 질문은 지금 납품량의 2배를 늘릴 수 있어요. 거의 아까 얼마였지? 10억을 준다라고 하면 내 인퓨전 커피를 맛있게 볶아서 납품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이렇게 야타 아이덴티티 윤홍균 로서님을 딱 찾아와가지고 자 내가 로스팅 잘하신다면서요. 제가 10억을 줄 테니까 투자하겠습니다. 네, 가양 커피 하세요. 그리고 그 생두도 자기가 직접 고르고 다 골라서 맛있게 볶아 주세요. 대신 내가 10억을 일시불로 주겠습니다. 10억이냐 한다. 인퓨즈드 커피냐. 아니, 신념이냐 돈이냐. 네 연락 주세요 하겠습니다. 거봐 내가 한다 그랬지. 신념이 어디 10억은 좀 한 5억 정도 할 거겠나? 들어보세요. 저는 인퓨전 커피를 싫어하지 않고요. 네. 저는 인퓨전 커피가 듣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방 방송 이제 끝나면 라이브 방송으로 같이 해놓고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언제 인퓨전 커피를 팔지 말라고 했어요. 가양 커피면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무산소인데 무산소 발효라고 하고 인퓨전 커피, 가양 커피를 하지 말자가 제 모토고 저도 인퓨전 커피를 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정리가 된다면 한다는 거죠. 근데 10억 준다면 바로 하죠. 인퓨전 했다. 과일 엄청 넣었다. 네. 제가 막 밝혀가지고 검사 자료까지 해갖고 1억도 합니다. 1억이 뭐야? 5천도 합니다. 10억도. 과일 엄청 넣어서 했다. 과일 넣었다. 과일 넣었다? 그래서 아예 카테고리 시나몬도 나눠서 넣고 라임즙도 넣고 싱글 말고 과일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팔죠. 과일 커피로 해가지고. 제가 안 하는 거는 아직은 좀 많이 너무 하고 계시니까 조금 이제 소비자들이 다 알 쯤에 하려고 하는데 거의 다 알아요 이제. 그래서 생두회사들이 저한테 연락 와요. 왜 이렇게 안 팔리냐 인퓨전 커피가. 진짜예요. 본인 때문에 뭐 했냐 또. 뭐 또 어디 올렸냐. 그래서 저는 진짜 검사한 거 엄청 많은데 그냥 폴더에 저장이다 아시잖아요. 네. 네, 그냥 아예 덮었다. 그리고 이제 다 아시니까 인퓨전 커피가 팔리지 않았으면 좋은 마음도 없고 문화에 잘 스며들어서 하나의 장르로 가면 좋겠다라는 게 제 스탠스이기 때문에 네. 그 연락 주시면 뭔가 로스터리에서도 이제 소비가 이렇게 빨리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뭐 저만 한 건 아니지만. 네. 가양 커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가양은 전 트렌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가양은 항상 트렌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처음 먹었을 때 신기했죠. 그냥 신기하다. 맞아. 근데 이게 갑자기 뭔가 유행을 탄 거잖아요. 하나 유행이겠지 했는데 한번 이제 팔아봤어요. 그때 그죠? 뭐였죠? 리치 처음 나왔어요. 근데 멜파라이소 공장.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잘 팔려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잘 팔리는구나. 근데 일반 소비자분들한테 다가가기에 정말 좋은 커피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스페셜티 커피를 어쨌든 우리가 알리는 입장에서 다양한 그냥 선택지 중에 하나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냥 트렌드 정도 딱. 유행. 네. 언젠가는 또 돌아오지 않을까 네네네네. 싶기도 하기도 하고. 사실 매일매일 섭취하기에는 쉽지 않으니까. 아까 윤홍현 로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되게 붐이 확 또 일었다가 지금 또 맞아요. 와, 지금 좀 잠잠. 맞아요. 잠잠해요. 네, 안 좀 팔려요 더- 요즘에. 요즘도 안 팔리죠. 요즘에 안 팔리죠. 요즘에 안 팔리죠. 그런 네, 윤홍현 대표님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윤홍현 대표님 탓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덴티티 때문이다. 저는 저한테 맨날 뭐 어떤 커피 가양이냐 물어보시는데 네. 옛날에는 모른다고 했는데 그게 모른다는 말이 부정으로 들리셨나 봐요. 그래서 가양이래라고 하시길래 진짜요? 모른다 그랬는데 진짜 그거 가양이라 이렇게 물길래 맞아. 이제는 그냥 아니라고 해요 다. 저는 검사한 거는 그 한 커피밖에 없어요. 검사를 오랫동안 한 커피 1년에서 하나 찾은 거예요. 나머지는 몰라요. 검사하지 않으면 누가 이게 속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의심이 되더라도 그렇게 오피셜하게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모른다, 모르나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심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뭐 그런 어떤 가양 감별사 이런 걸로 활동하시. 가양 감별은 충분히 잘 하고 있고요. 짓궂다 정말. 진짜 짓궂다 정말. 아니 궁금해서요. 이게 또 나중에 그런 직업도 하나씩 좀 필요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런 AI가 또. 유브레이더처럼. 네, 그럼요. 가양 감별사. 그 니즈가 또 있잖아요. 제가 올해는 그 가양 그 이미지 벗고 싶어갖고. 그래요. 네, 제가 빨리 써야겠네요. 안 되겠네. 추천 받습니다. 인퓨즈드컴. 추천 받습니다. 저는 모든 커피를 엘파라이소요. 좋아합니다. 엘파라이소 안 됩니다. 엘파라이소는 안 된대. 엘파라이소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장문교 로스님께 다른 질문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 방송을 좀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로스터를 꿈꾸거나 바리스타가 아니라 로스팅 업무를 좀 해보고 싶다 해서 로스터가 되고 싶으신 분들한테 이거는 좀 준비하고 오셨으면 좋겠다 혹은 이게 로스터의 자질에 좀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INFP? 그렇죠. 인프피. 인프피. 가 잘 맞는 것 같은데 형식적인 거는 이제 센서리가 되면 좋죠. 맛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저도 맛을 못 볼 때 로스팅을 시작해서 그거는 그냥 그런 것 같고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남들 앞에서 서서 얘기하는 걸 더 좋아하고 바리스타분들처럼 바에 있어서 그런 거에서 뭔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거나 내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로스팅 업무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로스팅은 진짜 혼자만의 시간이 있고 혼자만의 세계가 있고 혼자 이제 로스팅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일단은 성향으로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쁜 거래처 QC는 어떻게 해주세요? 뭐야?
QC. 아니 개인적인 질문을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애주에서 고독한 느낌으로 계시니까 왜냐하면 거의 상대방 거래처 가면 이제 컴플레인도 걸려오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응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다 하면 되죠. 그냥 저 안 합니다. 컴플레인 걸리면은 컴플레인 걸리면 똑바로 내리시는 내 커피는 완벽해. 나 세계 2등이니까. 아 궁금하세요? 아유 궁금하시면 애기 보세요. 여기 질문에 있어서 그래요. 아, 질문에 그래요? 아. 납품의 비결이 뭡니까? 납품을 납품을 이제 많이 하고 계시니까. 많이 하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요. 근데 비결은 없고요. 저희가 시그니처 아시겠지만 이게 홍보를 잘 하지 않아요. 마케팅도 잘 하지 않고 그렇게 못 하는 거죠. 잘. 제가 그쪽에서 신경을 덜 쓰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냥 마케팅이라고 하면 대회에서 우리 커피가 맛있다라는 거를 계속 증명해서 왔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네.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장봉희 대표님 찾아갔어요. 네. 같이 하자고 이거 컨텐츠 만들고 하자고 안 하시더라고요. 네. 더 알려주길 원하지 않는다. 보통 그런 분 없죠. 에? 보통 그런 분 없죠. 아 없죠, 잘 없죠. 아니 그때 좀 전이긴 했어. 전이긴 했는데 아 그때 장 대표님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후회하십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같이 하시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야죠. 해야지. 아 그리고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하시고 그리고, 저 너무 재밌게 잘했죠. 그리고 잘했는데 그때는 마이웨이. 네, 맞아요. 마이웨이. 마케팅 필요 없다. 네, 맞아요. 올리 대회. 올리 대회. 대회도 또 대회에 나간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또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높게 올라가시니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파이널에 항상 드시고. 맞아. 홈 로스팅 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아니면 꼭 집에서 하진 않더라도 그런 가정용 기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로 아까는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저 이카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카와. 네, 이카와도. 네. 다 집에 쓰시더라고 이카 이제 아. 많이 이카. 하셔서. 그런 홈 로스팅 하시는 분들한테 좀 로스팅을 하려면 좀 이런 거 하면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 정도의 어떤 팁을 좀 드릴 수 있을까요? 두 분 다? 제 에듀를 들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제 기초부터 알려주기 때문에 괜찮나요? 굉장합니다. 네. 요거 제가 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또 스트렝스 레벨이라고 대표님의 스트렝스 레벨. 네. 안 들으셨어요? 네. 제 거 들으셨어요? 맞네요. 아니 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너도 그래. 어렸을 때 이게 나도 있구만 지금. 아 진짜 서운하네 정말. 까먹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스트레스 잠깐 레벨이. 실수했어요. 스트레스 레벨이 있는데 알려주시죠. 굉장히 예. 정리를 진짜 잘 해주셨습니다. 커피 생두에 따라서 어떻게 로스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잘 정리해 주셨고 우리 또 장문규 로스터님도 또 에듀 클래스가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정리해 놓으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장난이고 그 통돌이 같은 거 하시는 분 꽤 많잖아요. 근데 온도계도 안 꼽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냥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해도 맛있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측정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맛있어도 왜 맛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통돌이를 하셔도 온도계 정도는 꼽아놓고 쓰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홈로스팅 하시다가도 이게 뭐 어떤 기계를 쓰는 뭐 W30인데도 집에서 쓰면 홈로스터긴 하니까 어떤 로스터기를 쓰든 혼자 먹어보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초반에는 주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약간 동호회처럼 해서라도 공유해보시고 하는 게 제일 빨리 느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거만큼 빠른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거의 마이웨이로 꾸준하게 대단하신 거죠. 진짜 대단하신 또 어떻게 보자면 네. 어디서 배우세요? 로스팅이요? 로스팅을? 혼자. 네, 혼자. 다 혼자 했습니다. 외국 논문 이런 거 찾아보시면서 논문을 찾아보진 않았고요. 그냥 그때 유명한 스칼라오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유명해서 그 분의 이제 로스팅을 많이 보니까 그때 이제 플릭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플릭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어떤 게 플릭일까 내 로스터기에서. 그래서 그거를 저도 그 당시에 이제 블랙워터 이슈가 있어서 거기 기고를 했었었고 네. 혼자 하고 찾아내고 제가 로스팅 실력이 많이 늘었던 거는 이제 크롭설가 로고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많이 늘었죠. 그 전까지는 똑같이 이제 온도 체크하고 30초마다 체크하고 했었는데 수기로 네, 그걸로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신뢰하면 또 안 되긴 한데 온도계라는 게 잠깐 뭐 렉이 걸려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너무 많이 배웠고 이게 맛이랑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니면 이럴 때 이런 맛이 나는구나 비교를 해서 먹고 이거를 머리에 입력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에 로스팅을 할 때 바로 수정을
하게 되는 거죠. ROR이라는 그래프를 많이 보고 공부가 많이 됐고요. 네. 저는 두 분께 또 궁금한 게 아마 이런 질문을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로스팅을 시작하시는 분들 네. 로스터의 꿈을 갖고 네. 혹은 뭐 로스터기를 사가지고 이제 납품을 시작하려고 네네, 하세요. 상업적으로. 상업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어요? 좀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 혼자 하지 마세요. 네. 이때까지 저는 혼자 하긴 했는데 갑자기 혼자 하지 네. 말라고요? 힘듭니다. 네. 아. 혼자 하면 정말 힘들고요. 나와 같은 길은 걷지 마라. 네. 먹는 것만이라도 테스트 하셔야 되잖아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만이라도 이제 또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이게 몇 명 정해주세요. 뱃사공이 너무 많으면 네. 이제 산으로 흔들려요. 인원들 정해주세요. 네, 인원을 딱 정해야 되는데 한 명? 한 명 혼자잖아요. 나까지 해서 두 명. 두 명. 나 포함 나까지 두 명. 두 명, 네. 포함 두 명.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너무 많으면 내 안 세계관이 되고. 또 흔들려 버려요. 거의 혼자 하는 건 그럼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강요당할 것 같은데. 이거 맛있지? 맛있지? 맛있어. 그 한 명이 자기가 맛있잖아. 나의 생각을 확인하는 정도. 확인하는 정도. 확인하는 정도.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어. 반대 의견하면 바뀌고. 그죠. 맛없는 커피를 많이 먹어라. 아니, 맛있는 커피보다 맛이 맛없는 없는 커피를 많이 네. 먹어라. 뭘 배울 수 있어요? 맛없는 커피를 많이 먹으면? 어디 가야 먹을 수 있나요? 맛없는 맛없는 커피가 그러니까 내가 볶아야죠. 네. 내가 볶아서 일단은 맛없는 커피를 많이 먹어야 이제 알죠. 그러니까 잘못된 커피를 많이 먹어라. 네, 잘못된 커피. 그러니까 로스팅 디펙트를 많이 먹어봐야 이게 왜 이 맛이 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건 어디 가서 예전에 그런 거 생각했어요. 로스팅 디펙트를 팔아볼까. 네,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께 교보제처럼 로스팅 디펙트 팔아볼까 했는데 이게 이런 디펙트다. 맞아요. 이렇게. 이런 게 나왔으면은 수정을 하셔야 된다. 너무 이런 거. 좋은데요? 네. 그건 진짜 좋다. 그거 진짜 좋다. 로스팅 디펙트 모아서 판매해보고 싶었는데 디펙트를 판매해도 되나 또. 교육의 목적으로 되게 네. 저렴하게 팔아야 되니까. 네, 그죠. 비싸게 팔지는 못할 거예요. 그죠. 디펙트를 아니 6종 세트로 이렇게 예쁘게 담아가지고 포장 기가 막히게 해서 패키지 예쁘게 해가지고 언더 디벨로 언더 디벨로 뭐 오버 디벨로 이렇게 스코치드 꼭 사세요. 꼭 비싸게. 그게 있을까요? 교보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뭐 큐 해외에 있어요. 해외에 있어요. 근데 좀 너무 교육 목적으로 좋을 것 같아서 교육 목적으로. 대표님은요? 저는 약간 유일하게 좀 반대 의견인 것 같은데 저는 커피가 로스팅이 전 요리에 되게 많이 비유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커피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존재할 뿐이지 만약에 진짜 맛없게 먹었더라도 정말 심각하면은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이 커피를 해석한 게 저랑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로스터리의 커피를 먹어보는데 이게 입맛에 맞든 안 맞든 이 바리스타랑 이 로스터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머릿속으로 항상 고민해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맛이 없으면 맛이 없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산미가 단조롭다. 그럼 이 산미가 단조롭게 한 이유가 배전도가 높은가? 그럼 배전도가 높으면 이 배전도를 높게 한 이유가 이 커피가 약간 먹기 편하게 만든 걸까? 근데 먹기 편하지도 않다. 자극적이다. 그럼 이제 디펙트 정도로 생각하는 건데 그런 의도까지 생각해보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커피를 만들고 싶은가? 이거에 대한 교차 검증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로스팅을 하시는 분들은 먼저 맛없는 거든 맛있는 거든 그러니까 맛있는 거를 먹게 되면은 그 맛있게 되는 하는 로스터리의 로스팅 기계를 알 수 있고요. 그럼 로스팅 스타일을 알 수가 있죠. 그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잡혀요.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세팅을 조금씩 하다 보면은 본인 스타일도 어느 순간 그 안에 녹아져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맛없는 거 맛있는 거 많이 먹는데 왜 맛없게 뽕 깠는지도 생각해 보는 게 좋다. 그래서 다 먹어보면서 진짜 많이 먹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동감하는 것 같아요. 계속 먹어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그런 액션을 자꾸 취하면서 취향도 좀 알아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혹은 싫어하는구나를 해야 그 다음에 뭔가 발전이 있는데 당장 이렇게 뛰어드신 분들 중에서는 뭐 그런 고민을 당연히 다 하시겠지만 뭔가 그냥 계속 행위만 하고 내 맞아요. 커피가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계속 혼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행위에 뭔가 중독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내가 한다가 끝이어서 그러니까 또 동의하시는데 여기. 그래서 저는 어쨌든 본인의 색깔을 잡아가는 게 이 그 나침판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는 거는 사실 너무 에너지 낭비이기도 하고요. 빠르게 늘려면은 본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맛없는 커피를 먹어도 좀 이상한가? 저 되게 이 커피가 왜 맛없는지를 되게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되게 좋은 경험.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야 될 네. 때가 온 것 같은데 저희도 마지막 질문 또 있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질문. 우리 장문규 로스터에게 번복이란 나에게 번복이란 어떤 의미인가? 번복. 수차례 그쵸. 수차례 했죠. 또할 일. 다시는 안 하죠. 브로스를 번복을 4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네. 항상 1등이 목표였어서 아쉽고 너무 근데 안 나가 이러고 이제 끝나면 항상 그러거든요. 다음 날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대회 때 뭐 하고 있지? 뭘 할까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 장문규 로스터님께 번복이란 사실 그냥 아쉬움의 표현이구나.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1등 할 때까지. 1등 할 때까지.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윤원균 대표님께, 윤원균 로스터님께 드립니다. 질문. 아이덴티티 커플의 우리 윤원균 로스터에게 콜롬비아란? 콜롬비아. 네. 콜롬비아. 나리뇨라고 생각하면 가, 가고 싶다. 가고 싶다. 네. 좀 무섭기도 하다. 요즘에 그 생두 콜롬비아 생두를 받았는데 총알이 나왔어요. 진짜로. 그래요? 네. 메시지다. 예. 진짜로 나와가지고 진짜 나왔어요, 진짜 총알이. 아니 이건 진짜 총알인 거예요. 아니, 그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 총알 같은 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수입사가- 다이렉트 트레이딩 아니면 아니 수입사가 있는데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진짜 총알이길래 네. 권총 같아요. 권총. 뭔가 권총알. 제가 막 찾아 구글링 해봤어요. 이게 뭔가. 네. 그래서 무서운 곳이다. 무서운 곳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 최근에도 메일 주고 받고 합니다. 엘파라에서랑도. 그래요? 네, 아직도 기술교류 하고 그렇게 나쁜 사이는 아니고요. 근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좋아.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도 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네. 네. 열심히 롤싱 하겠습니다. 네. 현지에서. 너무 많이 돌아다니지 마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정말 바쁘신 두 분 모시고 또 추석 전이라서 물량도 진짜. 굉장히 많으시고 사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마칠까요? 장첸부터. 오늘 이제 너무 오랜만에 월커에 나와서 너무 재밌었고요. 네. 제 브로스컵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강릉에서. 네, 강릉에서 이렇게 PPT 없이 편하게 얘기해 본 게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재밌었고요. 즐긴 게 티가 났을 것 같은데 네, 너무 재밌었고 브로스는 이렇게 관심 많이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재밌는 시연, 진짜 저만 할 수 있는 시연, 전 세계에서 저만 할 수 있는 시연을 준비를 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두 분과 사실은 사석에서는 아주 조금씩 만났었는데 오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분의 정말 그 자학적인 변태감처럼 되게 깊이 몰입하는 그 장인 정신, 예술가 정신을 좀 너무 많이 좀 볼 수 있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가 아니라 저도 좀 네. 열심히 그 더블6 안에서 저도 같이 통돌이처럼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좀 마음을 얻어서 너무너무 많이 배웠고요. 여기 지금 오늘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그런 것들을 잘 느끼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알찬 밤이 되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 많으셨고 저희 다음에 또 유익한 커피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 I take your blessings with your heartaches too. It's so easy and so wonderful to know it's you. From the highest mountain to the deepest well, I never thought